안녕하세요. 오늘은 평범한 듯 하면서도 참 비범한 노래로 우리 마음을 훅 파고드는 아티스트죠. 이무진 씨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63호 가수로 처음 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뭐 과제는 끝나지 않아라거나 붉은색, 푸른색, 그 사이 3초. 맞아요. 네, 그런 솔직한 가사들로 정말 우리 곁에 친구처럼 다가왔어요. 네, 진짜 그의 노래는 뭐랄까 옆에서 친구가 푸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일기장을 살짝 보여주는 느낌? 그런 꾸밈 없는 솔직함이 있잖아요. 맞아요. 아마 그게 이제 Z세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무진 씨 음악에 빠져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. 네,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. 대체 이무진 씨는 어떻게 해서 이 시대 젊은 세대한테 가장 가까운 어떤 고백 친구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?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그 시작점은 역시 신호등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. 신호등. 네, 2021년에 나왔는데 이게 발매되자마자 막 뜬 게 아니었어요. 오히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입소문으로 차트를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가 역주행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보였죠. 그리고 지금 2025년인데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고요. 정말 이례적이에요. 그렇게 오래 사랑받는다는 게. 이게 단순히 운전면허 딴 사람들 얘기만은 아닐 거잖아요. 이 노래가 가진 특별한 힘, 그게 뭘까요? 저는 그 핵심이 현실 고증에 있다고 봐요. 그냥 운전대를 처음 잡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고등학생에서 이제 막 어른이 되거나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 선 모든 초보들의 그 불안감, 혼란,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포착했어요. 그 빨간불하고 파란불 사이. 정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는 그 짧은 3초. 이 시간을 청춘의 그 막막함 있잖아요. 애매한 감정, 거기에 딱 비유를 한 거죠. 그렇군요. 누구도 이렇게 딱 짚어서 말해주지 않았던 그 불안하고 좀 어색한 청춘의 시간을 노래했기 때문에 Z세대가 특히나 크게 공감했다는 거네요. 네, 맞아요. 확실히 이전 세대 음악들이 보여주던 좀 이상화된 청춘의 모습과는 다른 지점인 것 같아요. 그럼 신호등 이후로 이무진 씨 특유의 그 고백과 푸념 스타일은 더 뚜렷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대표적인 예가 과제곡 교수님 죄송합니다. 들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. 네네. 보통 위로하는 노래들은 힘내 이렇게 말하잖아요. 근데 이 노래는 그게 아니라 나도 힘들어 죽겠다. 그냥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해요. 맞아요. 푸념이죠, 그냥. 네, 여기서 듣는 사람들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어떤 강한 유대감, 공감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. 위로라기보다는 약간 동질감이랄까요? 과제곡 그거 들으면 진짜 밤새 과제하던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웃음부터 나더라고요, 저는. 심지어 사랑 노래인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. 이것도 뭔가 좀 능글맞으면서도 재치 있게 풀어내는 방식이 참 독특해요. 네, 맞아요. 음악적으로도 막 화려한 기교 이런 것보다는 되게 담백한 목소리랑 기타 선율 위주고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진솔함 그리고 공감. 이게 바로 Z세대가 이무진 씨를 마치 자기 속마음 터놓는 고백 친구처럼 느끼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뭘 가르치려 들거나 멋지게 포장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얘기를 툭 던지는 듯한 그런 매력이 있어요. 편안하고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2025년 현재 이무진 씨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또 하나 있죠. 네. 바로 유튜브 채널 리무진 서비스. 이 프로그램이 이무진 씨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리무진 서비스는 이무진 씨에게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. 첫째는 뮤지션으로서의 그 다재다능함, 스펙트럼을 확실히 보여줬다는 점이에요. 그렇죠. 게스트들 보면 정말 다양하잖아요. 네, 아이브 안유진 씨, 르세라핌 허윤진 씨, 세븐틴 승관 씨 같은 다양한 장르의 게스트들이 나오잖아요. 그분들 노래를 새롭게 편곡하고 또 수준 높은 듀엣 무대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그냥 싱어송라이터 이미지를 넘어서 굉장히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가진 실력파 뮤지션이구나. 이걸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시켰죠. 단순히 음악성 보여주는 것 외에 이 프로그램이 뭐랄까 팬층이나 인지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세요? 그게 바로 두 번째 중요한 효과인데요. K-팝 최정상급 아이돌들이 꾸준히 게스트로 출연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엄청난 팬덤에게 MC 이무진의 음악적인 매력이라든지 재치 있는 입담 같은 게 노출이 된 거죠.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군요. 네, 덕분에 기존 팬층을 넘어서 훨씬 더 폭넓은 대중, 특히 K-팝 팬들에까지 이무진이라는 아티스트를 알리고 또 호감을 얻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봐요. 그렇군요.
그러니까 신호등으로 청춘의 어떤 보편적인 불안감을 건드리고 또 과지곡 같은 노래들로 현실의 고됨을 솔직하게 나누고 거기에 리무진 서비스로 탁월한 음악성까지 증명하면서 정말 이무진 씨는 우리 시대의 독보적인 고백 친구로 자리매김한 것 같네요. 네. 그의 노랫말들은 들어보면 되게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그 안에 사실 우리 모두가 겪었거나 혹은 지금 겪고 있을 법한 그런 비범한 순간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오늘 이렇게 이무진 씨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이렇게 솔직함, 그리고 평범함, 어쩌면 약간은 좀 찌질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들이 대중에게 오히려 큰 위로와 공감을 주는 현상. 네. 이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어쩌면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이런 꾸밈 없는 진솔함이라는 어떤 반증 아닐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.